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맑고 아주 가을 날씨,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사양을 다 마치고 이렇게 볼통 위에 또 앉았는데 자, 오늘은 일단은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 순서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송정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소비를 어디를 깎아야 됩니까? 이렇게 뭐 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줌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벌들이 편하게 다니라고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변성환경 만드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요거 다 안 먹었네. 자, 이제 변성황대를 이제 이 통으로 변성황대를 만든다고 우량 자연 변성황대라 그랬죠. 자, 그러면 벌이 분봉열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소비장이 어디냐면 2번하고 3번입니다. 여기에 왕대도 제일 많이 달리고 여기부터 분봉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멀리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먹이가 이쪽으로 거의 다 들어오죠. 1, 2, 3매 쪽으로. 그럼 꽃가루나 이제 화분이나 꿀들이 여기에 먼저 차고, 여기에 찬 꿀을 이제 내역봉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다가 이제 더 이상 꽉 차갖고 옮겨갈 데가 없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이제 분봉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소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를 깎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요거하고 요거. 요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양기를 여기다 놔뒀는데 이제 이쪽에다 놔두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두 번째 장에서 세 번째 장 요 사이를 깎아 주시면 되는데, 다 깎지 마시고 2번 소비면 2번 소비, 3번 소비면 3번 소비 하나만 깎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들이 편하게 다니고 그게 아니라 벌들이 불편하라고 그걸 깎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칼 갖다 깎고 이러면 좋은데, 이 벌통을 오래 열어놓으면 또 분봉열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못 열어놓는데, 여기를 깎아버리면 이게 좁아지겠죠. 요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다 다니기도 힘든데 왕대를 달기가 힘든 거예요. 왕대가 밖으로 삐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왕대를 안 달고 밑에다가 달아버려요. 왕대를 밑에는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왕대를 여기다 달 거를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소비가 있으면 여기를 약간씩만, 아주 약간 정도만 깎아내려요. 참 이게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입수시개 두께 정도만 깎아내면 됩니다. 이쪽을. 입수시개 정도만 두께 정도만. 요거를 한 입수시개 정도 두께 정도만 여기 깎아주고 네 군데를 칼로 이렇게 해갖고 깎아도 되고, 아무튼 요런 걸 알아서 깎으십시오.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깎아버리면은 이게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벌들이 거기다가 왕대를 안 달고 아무튼 왕대를 안 달고 밑에다가, 그러니까 왕대를 다는 걸 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요걸 깎아 주라는 거거든요. 요거 입수시개 두께 정도만 깎아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더라. 아휴 참. 그 다음에 어떤 제부님께서 월동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월동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청취자들이 원하는 그 궁금한 거를 말씀드려야 뭐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거 월동 관리. 자, 지금이 오늘이 15일이죠. 15일인가? 오늘이 월급날이네. 오늘이 월급날이야. 자, 아무튼 15일 날이 월급날입니다. 저희들은 15일 날 월급 들어오면 에휴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고 저한테 저는 한 달 용돈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가지고 담배 사 피는 데만 15만 원 들어가고 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아무튼 그건 뭐 내 사정이고, 자, 그 월동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지금 한 장만, 맨 가해장만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양을 제가 다 줬는데 그 안 물어간 통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월동 사양이, 월동 먹이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됐다. 저장이 됐으니까 잘 안 물어가는 겁니다. 월동 사양을 저기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이 거의 다 밀개가 됐죠. 이 보이시 일어나야 되나? 따가워라. 아우. 이 양봉을 하시려면 소비를 내가 들고 있어도 벌이 막 2방, 3방, 10방을 쏴도 절대 소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기본이죠. 한 여기를 10방, 10마리가 여기를 쐈다. 그래도 절대 소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딱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벌이 우선이니까 그 월동 모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찼죠. 지금 월동 모기가 거의 찼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도 거의 이렇게 거의 다 찼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켜. 다음 장도 이제 가운데 그 맨 가야장만 그렇고 여기는 이 정도만 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밀개가 됐죠. 이 정도만 차도 겨울 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제가 월동사양 영상 올릴 때 월동사양이 월동사양뿐만 아니라 내년 봄벌 육성사양도 포함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에만 먹으라고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봄에 벌을 키울 때 그때 쓰려고 지금 월동사양을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게 겨울만 먹을 거는 이렇게 양이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한 장 정도만 있어도, 꽉 찬 거 한 장 정도만 있어도 얘네들 겨울 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제가 겨울이 50일밖에 안 된다 그랬죠. 12월 1월 20일 날 벌게 옵니다. 그러면은 50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월동 사양은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들어갔고 80% 이상 들어갔고 한 20% 정도 주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디 가야 돼 갖고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오게 되면 요거 걷어주고,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이제 80% 들어갔으니까 이 비늘이 걷어주고, 비늘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 개포 부지포 개포 이거 보여드려요. 이거 걷어내주고 요렇게만 딱 해놓습니다. 요렇게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 한기대라고 이렇게 해놓고 요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온재도 이쪽으로 다 붙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여기 가리장이 하나 있어요. 가리장이 있는 경우, 저도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런데 이 가리장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월동 먹이를 똑같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통은 모기가 별로 안 찬 통이 있어요. 보면 언제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리장에 있는 걸 빼가지고 거기에 보충시켜 주려고 일부러 놔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고도 남는다 그러면 내년에 그 교미상 키울 때 그때 먹이장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빼가지고 아무데나 놔둬도, 벌통 안에 그냥 놓고 놔둬도 절대 뭐 소충 먹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는 아무렇게나 보관해도 그 소충 먹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벌들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아무렇게나 보관해도 소충이 먹고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0도 이하의 날씨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월동 포장이 들어갑니다. 예, 보통 이제 뭐 흔히 말하기로 김장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김장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김장철 0도 이하, 이쪽에는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한겨울에 뭐 소환, 대안 이럴 때도 영하 3도, 많이 진짜 춥다 그러면 영하 5도, 그것도 1년에 몇 번 정도. 이게 내려가질 않습니다. 솔직히 온도가 내려가질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그 날짜로 계산하면 12월 초쯤에 그때 이제 그 월동 포장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프로폴리스 이거 빼야 되니까 요거 걷어내고 나서 이 개포 한 장만 딱 덮어주고, 그 다음에 신문지, 저 같은 신문지 한 장 이제 덮어주는데, 신문지를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오게 요쪽만 덮어줍니다. 벌 있는 쪽만 딱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딱 닫고 소문을 조금 소문은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소문에 대해서 좀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소문은 한 대충 요 정도 버리면 한 3cm, 4cm 정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을, 이쪽 소문이 있는 거를 이쪽 속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왜 바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바람이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지만, 소문을 바꿔놓으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쳐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냉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추위 타격을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꿔본 적이 없어요. 바꿔본 적이 없는데 한번 바꿔봤어요. 옛날에 한번 바꿔봤는데, 봄벌 키울 때 석고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풍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아무튼 뭐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얘네들이 길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엄청 추운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일로 나갔다가 일로 소문이 어디 있는지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러다가 또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문을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꾸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12월 달이 됐는데, 12월 달인데도 이제 그대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월동 포장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 벌통 밑에 이렇게 홈 있죠? 여기다가 이제 볏짚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딱 막아주고, 그다음 옆에도 이렇게 옆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막아주고, 그거만 해줍니다. 그거 해주고 그 외에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날씨가 막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영하 2도, 3도 떨어지고 밤에는, 그리고 낮에는 또 영상 5도, 7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 영상 5도, 7도 올라갔을 때 벌들이 나와요. 나왔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벌들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벌통에서는 굉장히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한 마리라도 나가서 죽으면은 그만큼 이 벌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그 손해죠. 득이 될 건 없지 않습니까? 벌들이 나가서 죽는데, 얼어 죽어갖고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 벌들이, 나도 그걸 굉장히 처음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갖고 못 들어와서 죽는 거를. 그래갖고 제가 일일이 다 주워가지고 맨 가해통에서 계속 갖다 놓아줬어요. 종이컵으로 막 2개, 3개 막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다 주우면은. 그래갖고 거기다 갖다 다 보셨는데, 나중에는 그 맨 가해통이 세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아니, 이 벌이 왜 좋아지지? 보니까 제가 다 주워서 넣은 벌, 그 벌이 들어가서 다 제 역할을 하니까 이 세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가해 벌은 막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전에.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은 벌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오게 하면 나가서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부지포 개포를 이렇게 벌통에다 덮어놓고 앞에까지 완전히 다 내려버리고 뭐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매일 봉장에서 사시는 분들, 봉장에 매일 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취미 양봉이다 보니까 매일 봉장에 못 옵니다. 그러면은 일도 안 하고 이제 이거는 일단 본업이 우선이고 이거는 이제 둘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벌들이 안 나오게 할까? 제가 이제 나름 연구를 한 끝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재작년부터 제가 그 시행을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낮에 한 7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7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그 밑에 기온이어야만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겨울에는 뭐 낮 기온이 10도 뭐 15도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볼통 포장이 끝났죠. 이 부지포 개포도 아니고 그 차광망 있어요. 차광망 그거를 이 벌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를 완전히 내려버려요.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앞에를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막혀갖고 이 통풍이 안 돼요. 통풍이 안 되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앞에를 덮어버리면은 이게 이 통풍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지포로 내리면 안 됩니다. 부지포로 내리면 절대 안 되고 그 차광망이 있습니다. 그걸 앞에까지 벌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쭉 해갖고 이쪽 바깥쪽은 돌로 쫙 눌러줘요. 움직이지 않게. 돌로 눌러주고 여기까지만 덮어주면 됩니다. 벌통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한 여기까지만 해갖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말벌망 씌우듯이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는 절대 덮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통풍이 안 되니까 이쪽에는 덮으면 안 돼요. 그럼 이쪽에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월동 포장을 할 때 부지포 개포를 이렇게 덮죠. 여기까지 한 여기 벌통 절반 정도까지만 부지포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절반까지만 덮어 주십시오. 절반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절반까지만 덮어 주시고 이쪽에는 뭐 한 벌통 뚜껑 정도만 덮을 정도로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차광망을 씌우는 겁니다. 깜깜한 거 까만색 있죠. 씌우게 되면 이 앞에 소문 있는 데는 캄캄합니다. 한낮에도 캄캄해요. 한낮에도 캄캄하기 때문에 벌들이 밤인 줄 알고 안 나와요.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한 마리도. 처음에 그래갖고 그게 불안해가지고 혹시 나올까봐 맨 가해통은 제가 그 차광망을 안 씌웠어요. 그랬는데 지나친 기후였습니다. 그 벌들이 한 마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겨울 내내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이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는 해가 일찍 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방이 뻥 튄 데다가 그렇게 하면 아마 이쪽으로 빛이 들어가면은 이쪽에도 약간 환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참고하셔서 따라 하든지 어쩌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차광망을 아무튼 소문이 깜깜하게 해버리면 벌은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고로 죽는 벌도 한 마리도 없다는 거죠. 죽는 벌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벌을 깨우고 나면 그거를 싹 벗겨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갓바도 덮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겨울에 벌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 세력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이 벌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월동이 나는데, 단 하나 또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거를 걷어가지고 안에 죽은 벌들을, 사봉들을 다 철사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끝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다 긁어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긁어내지 않게 되면 소문이 막히기 때문에 질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식사는 어지간해서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죠. 한겨울에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통풍은 되는데 질식사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주문이 이 앞에 나들이 문이기 때문에 그 나들이 문을 항상 이렇게 좀 사봉들을 긁어내 줘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 외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걷을 때도 낮에 걷으면 안 되고 좀 저녁에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걷어야 됩니다. 그때 걷게 되면 이제 낮에 걷으면 벌이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이제 싹싹 긁어내고 다시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 그 외부로 나와서 이제 못 들어가는 벌들이 없죠.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1, 2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겨울에 벌이 나와서 못 들어가고 죽는 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취미양봉을 한 2, 3년만 해봐도 그거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벌들이 참 안타깝죠. 봉주 입장에서는 한 마리라도 살리고 싶은데, 한 마리라도 살리고 싶은 게 봉주 마음이죠. 그걸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던 끝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아무튼 월동 관리 방법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봄벌 깨울 때는 이제 제가 다시 요거를 지금 말하는 것보다 그거는 말하는 것보다 그때 가서 영상으로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벌 키울 때는 영상 찍을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루에 뭐 2장씩 두 번씩 찍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별로 없죠.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월동 성향이 80% 이상 들어갔고, 이제 보온 해제를 해주고 요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영하 0도가 아니죠, 0도 정도 내려갔을 때 월동 포장을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벌써 다 외부에서 월동 포장이 이미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월동 포장을 안 합니다. 나무 이제 벌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온 해제해주고 0도 정도 내려갔을 때, 뭐 영하로 내려가도 상관없고 0도 정도 내려갔을 때 그때는 거의 김장철이다. 그때 이제 월동 보온을 해주면 되고, 월동 보온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하나에다가 신문지 한 장 딱 덮어주고 딱 닫아주고 그대로 월동 들어가고, 이제 월동 들어갔다가 이제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앞에 이거 차광망을 앞에 딱 해주면은 벌들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그 미흡한 방송이지만 이렇게 많이 애청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500분이 넘으셨더라고요. 550분 정도 되던데, 아무튼 뭐 제가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자꾸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뭐 하도 제주가 미천하다 보니까,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남보다 훨씬 더 나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벌을 사가신 분들이 벌을 잘 모르셔서 못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그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올해 월동 잘 나가지고 내년에 꿀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꿀맛이 어떤 맛인 줄 아십니까? 꿀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